네, 튜브 스토리 예전에 OK마인드맵 서비스죠. 새로운 기능들로 구성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tubestory.co.kr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한 상태에서 튜브스토리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튜브스토리 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려면은 여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ign up 해서 요 내용들을 완성을 하시고 보이는 문자를 넣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가서 인증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고 나면은 곧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곧바로 쉽게 크롬에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앱들을 사용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앱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모바일 브라우저를 구동하셔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예로 제가 그 휴대폰 화면과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윈도우 버전에서 설치하시면 더 빠른 속도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데모를 위해서 휴대폰에서도 한번 열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폰에도 보신 바와 같이 동일한 맵을 열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스크탑에서 다른 하나는 휴대폰에서 두 개의 실행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메뉴 구조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 좌측, 우측, 그 다음에 하단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상단 메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단 메뉴에 있는 기능들을 쭉 여기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이 부분은 클릭을 하면은 요 고유한 맵의 QR코드와 단축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 주소로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접속하시면 이 맵에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이 맵의 주소는 사실 위에 있는 이 긴 고유 주소인데요. 이 고유한 주소를 쓰는 것보다 각각의 맵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단축 주소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맵의 사이즈는 48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61K 바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파일 자체는 상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맵이 어떤 데이터를 함유하기보다는 주로 정보의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로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그런 부분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적죠. 뭐 유튜브 동영상이라도 유튜브 동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정보 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선택하고 테마로 설정한 다음에 URL을 만들면요, URL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URL을 친구들에게 보내면 친구들이 그 주어진 URL을 가지고 곧바로 웹상에서 프레젠테이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이 버튼은 메뉴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데요. 모바일 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맵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누르면은 메뉴가 나타났다, 다시 누르면 메뉴가 없어졌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거나 안 보거나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검색 기능이고요.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마디로부터 그 하위에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는 부분입니다. 이 보스폴디는 약간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접혀져 있는 마디도 검색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에 있는 키워드 해당 맵의 그 마디의 하위에 있는 정보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분은 자기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IoT 기계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 부분인데요. 나중에 확인을 드리겠고요. 로그인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이 위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어는 4가지 언어가 지원됩니다. 지금 한국어로 세팅을 해놓고 서비스 내용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설명들이 이제 한국어 메뉴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좌측 메뉴의 경우에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이 홈 부분은 아까 튜브 스토리로 가는 부분이고요. 공유 부분은 맵에 공유하는 내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은 자, 맵의 내용을 현재 공개할 것인지 자기만 볼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룹별로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맵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비밀번호를 넣어야지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권한을 보게 되면은 보기만 하게 할 것인지 또는 복사도 하게 할 것인지 또 편집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맵을 편집할 수가 있죠. 보통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수정이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효과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테마 슬라이드 배경을 가지고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프레지 형태로 보이게 한다든지 파워포인트 일반적인 형태, 페이드인, 선형, 마인드맵 줌 형태로 이 내용을 곧바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보기를 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사각형 블랙 타이틀 형태로 해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워포인트 형태로 그 내용들이 모두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장표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기본 디폴트 장표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내보기를 보내기를 하시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태로 변형돼서 출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마인드맵 열기로서 여기에서 보면 키워드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맵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작업한 맵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전체 맵 목록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0개가 넘는 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열람을 하거나 또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도움말 부분을 선택하시면 공지사항, QA, 사용법, 단축키, IoT, 노드레드, 회사 소개에 대한 그런 서브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남쪽 메뉴, 다운 사이드에 있는 이 메뉴들은 사실 다른 메뉴들이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세부 항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설명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메뉴를 감췄다, 보였다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파일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하는 부분. 그래서 파일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그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 이 밑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관련돼서 새 마인드맵을 만들거나 있는 맵을 열거나 여는 기능은 여기 있는 마인드맵 열기하고 유사하죠. 가져오기, 내보내기는 이 맵을
다른 맵에서 HTML로 북마킹 하거나 프리마인드 내용이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하는 맵들을, 다른 사람의 맵을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보내기 기능은 요 다조기 반대 기능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맵을 다시 묶어서 재가공해서 쓰거나 또는 이 맵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름만 바꾸거나 또는 타임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울 때마다 그 기록을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하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이 저장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지금 이 맵을 삭제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맵 스타일은 두 번째 맵을 누르면 아이콘을 누르면 맵 스타일인데요. 지금 현재 마인드맵 기능인데요. 이 형태를 카드 모양으로 바꾸거나 햇살맵 형태로, 햇살맵에서는 또 뭐 각각 내용을 누르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햇살맵을 재구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트리맵 아래로 해서 구조도,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모양, 그래서 오른쪽으로 펼쳐진 조직도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된 모양,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패들릿 같은 경우에는 자, 파티션 모양, 필시본 형태, 사각 맵 모양으로, 사각 맵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은 그 맵을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모양들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맵 설정은 일반적인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쪽에서 공유 설정하고 동일한 기능이고요. 그룹을 만들어서 아까 공유 설정에 그룹 관련된 사람들의 접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맵 행동은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맵을 불러오는 큰 맵을 갖다가 만들 때는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이 유효하고요. 활동 기록을 이렇게 선택할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맵을 지우고 또 어떤 새로운 맵을 만들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 마디에 대해서 모두 기록이 돼서 나중에 활동 기록 보기에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활동 기록 보기를 하면은 그 설정을 안 해서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베드는 이걸 인베드하기 위해서 맵을 인베드하기 위해서 아이프레임 코드를 생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코드를 가져다가 다른 블로그라든지 HTML 파일에 집어넣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기능은 닫아놨고요. 지금 편집 제한 기능은 이것을 활성화시켜 놓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로 공유 작업을 했을 때 물론 공유가 되어 있는 맵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 맵을 다른 사람 맵을 지울 수 없도록 자기가 만든 맵들만 노드들만 마디들만 자식을 달거나 또는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들 하고 작업을 할 때 남의 마디도 막 공유 작업을 할 때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기능들이 있고, 무들 기능은 무들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실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면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무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들 COK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무들 서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새 강의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드를 이렇게 제목과 짧은 이름 이렇게 주게 되면 무드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그 코스와 만들어진 맵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맵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새로운 맵을 무드 강의실과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내용이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강의실이 있으면은 강의실을 검색을 해서, 그렇죠? 이런 맵 무드들 지금 설정한 무드 서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맵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그런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 이런 코스들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맵을 만들고 싶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맵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맵과 강의실을 연결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따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무드 활동을 마디로 추가할 수가 있고 학생들도 등록할 수 있고, 그럼 그 맵에 대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의실 메뉴 설명이 대충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을 확대하고 줄이고 원래 크기도 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 메뉴는 지금 셀렉티드 메뉴에 대한 상세 메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메뉴를 설정할 때 이제 상세 메뉴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 또 크게 이제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는 마디가 선택될 때 그 마디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여기 있는데요. 이것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안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을 저는 다 이렇게 열람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디가 선택할 때마다 이제 마디에 대한 작업으로 상세 메뉴들이 나오고, 또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할 때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적용되는 그런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두 접기 펴기나 노드를 이렇게 흐트러 놨을 때 다시 백그라운드를 누르고 노드 정렬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거나, 색상, 테마, 맵 또는 이 맵 배경을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맵 배경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맵 배경 색상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이미지 업로드 하면은 이 맵 배경으로 이미지를 넣으셔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배경화면을 눌렀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채팅창을 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은 여기서 해당하는 내용을 누르면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곧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링크 내용이 자식 노드로 생성돼서 연결이 됩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된 내용이,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고 구글 검색 지우고요. 번역은 지금 API가 유료화돼서 활성화가 잠시 자잘하는데요. 이걸 번역을 누르면은 해당 메뉴의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전부 다 해당 언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API를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 각 마디를 번역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 간략한 메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